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쿠바에서의 삶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비밀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문화 뒤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15번째 의식부터 붉은 빛 지구의 어두운 구석까지 쿠바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어두운 면과 가혹한 현실을 탐구해 봅시다. 준비됐나요? 시작해요. 쿠바.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섬은 야생의 아름다움, 다양한 문화, 풍부한 역사로 유명합니다. 11만 킬로미터가 넘는 면적과 약 1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쿠바는 관광 천국일 뿐만 아니라 많은 흥미로운 미스터리와 숨겨진 구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나라의 어두운 면을 해독해 봅시다. 번호 하나, 15살, 소녀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15살은 쿠바 소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15번째 생일은 소녀에서 여성으로의 전환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성인식은 쿠바 가정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 파티를 조직하는 개념에서 결혼식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날, 어린 소녀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오픈탑 차나 말이 끄는 마차에 앉아 화려한 드레스를 입을 것입니다. 그 의식은 보통 고급 호텔이나 집에서 열리며 꽃과 풍선으로 장식됩니다. 가족은 각 지역의 관습에 따라 다양한 의식을 개최할 것입니다. 소녀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종종 남자친구의 안내로 행사에 참석합니다. 사진 촬영, 호텔 장식, 레스토랑 등 많은 서비스가 이러한 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강력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성인식은 사진 촬영 비용만 수천 달러에 달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결과 많은 부모들이 딸들이 웅장하고 자랑스러운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일찍 저축을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스위트 16을 가진 미국 세이진 노하이를 가진 일본, 그리고 퀸세나 시대를 가진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쿠바에서의 성년식은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위트 16이 친구와 가족과 함께하는 호화로운 파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퀸세나라는 소녀에서 여성으로의 전환을 기념하지만 더 많은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일본의 세이진 노하이는 20대 젊은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시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각 나라마다 딸들의 성숙함을 표현하고 축하하는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특별한 날에 소녀들에게 자부심, 중요성,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번호 2번, 홍등가는 관광객을 위해 공개적으로 운영됩니다. 쿠바 아바나의 홍등가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많은 장소와 달리 이곳에서는 매춘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밤이 되면 도심에서 교외까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바나 중심부의 거리는 넌사인 불빛과 시끄러운 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매춘부들은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고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가장 바쁜 시기는 여전히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저녁입니다. 그들은 종종 관광객들이 자주 지나가는 도심이나 구시가지 같은 곳에 모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소녀들은 종종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덜 직접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자신을 마사지사로 식별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마사지 가게와 습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 이 소녀들을 위한 특별한 용어는 대략 금을 캐는 사람들로 번역되는 기나테라입니다. 적절한 생활 조건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합니다. 아바나의 매춘부들은 종종 생활 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마사지가 합법적이고 가격이 매우 다양한 마사지 가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사지 1시간에 30달러부터 90분에 4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녀들이 이 업계에서 일하기로 선택합니다. 쿠바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질수록 빨간불 거리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고 번화해집니다. 아바나 시내와 공원 같은 지역은 많은 매매 활동의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매춘부뿐만 아니라 노숙자와 노점상들도 모두 화려하고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아바나의 특별한 특징은 소녀들과 관광객들 간의 만남과 협상에서 개방적이라는 점입니다. 소녀들은 종종 자신을 매춘부라고 밝히지 않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며 고객이나 나이든 관광객들에게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백인들은 종종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어린 소녀들을 찾습니다. 아바나에서는 20살 전후의 꽤 어린 소녀들이 50살 전후의 나이든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드물지 않습니다. 매춘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바나의 많은 가정들에게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성노동자들은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부인할 수 없이 많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바나의 홍등가는 꿈과 현실이 충돌하는 다채롭고 모순적인 세계입니다. 화려한 외관과 환한 미소 뒤에는 비극적인 이야기와 복잡한 운명이 숨어 있습니다. 아바나의 밤 문화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것은 쿠바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삶과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이 흥미로운 빨간불 구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을 달아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번호 3. 쿠바 시가, 명품. 쿠바 시가는 오랫동안 사치, 권력, 장인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거의 알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하테날과 같은 고품질 쿠바 시가는 최대 수천 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만 살 수 있는 럭셔리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이 사치는 역설과 불의를 동반합니다. 쿠바 시가 생산은 최고의 담배 잎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가의 최종 압연까지 500단계 이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복잡한 공예품입니다. 각 잎은 모양과 품질을 신중하게 검사한 후 숙련된 장인에게 인계됩니다. 이 장인들은 전문성과 손재주를 갖추고 있습니다. 쿠바 시가의 명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하며 소득이 그들이 창출하는 제품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쿠바는 식량과 물품의 유통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자원을 찾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전국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가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번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소성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들이 만든 제품들은 전 세계 부유한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품질의 시가인 하테널 시가는 1960년대 피델 카스트로의 경호원 페르난도 치코플라스가 이 독특한 시가를 발견하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도해본 후 그는 창작자에게 문의하여 장인 에드가 페라라를 찾았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숙련된 장인 그룹을 찾아 아바나 외곽에 작은 공장을 지어 이 특별한 시가를 생산했습니다. 하테날 시가는 빠르게 품질과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 유통되었습니다. 매년 쿠바 시가의 독점 유통업체인 하바노스 SA는 아바나에서 시가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5일간의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며 코히바, 몬테크리스토, 파르타가스와 같은 유명 시가 브랜드를 만나보세요. 이 행사에는 70개국 이상에서 온 시가 애호가들이 모여 활기차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시가 축제는 또한 극명한 경제 격차를 강조합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과 부유한 사람들이 고가의 시가를 즐기고 구매할 수 있지만 쿠바 시민들은 쿠바 서부 피나르델리오의 유명한 담배 농장인 희소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담배 잎이 자라는 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숙련된 시가 롤러를 목격하고 직접 시가를 굴리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대하는 미소 뒤에는 농장과 시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힘든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쿠바 시가는 세계 최고의 담배 제품이자 사치의 상징입니다. 경제적 부당함을 구현합니다. 시가의 사치와 높은 가격은 그들의 명성에 기여하는 쿠바 국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적 자부심을 주는 제품이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번호 4. 쿠바의 다른 나라로의 이민. 쿠바 해외 이민, 특히 프랑스와 미국으로의 이민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부당함에 직면해 왔습니다.
쿠바 정부는 시민 이민을 제한하여 자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서를 갱신하기 위해 수많은 관료적 장애물과 막대한 수수료를 초래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쿠바인들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고립감을 느끼고 고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27만 명 이상의 쿠바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이 직면한 쿠바발 이주 물결 중 가장 큰 규모로 간주됩니다. 많은 쿠바인들이 니카라과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비행기를 타거나 항해한 후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여정의 총 비용은 한 사람당 최대 77,0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쿠바의 평균 월급은 150명에 불과하지만 이 쿠바인들은 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나라를 떠납니다. 쿠바로부터의 이탈은 이미 거의 붕괴된 경제에 스트레스를 더할 뿐만 아니라 쿠바 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열되고 흩어지면서 헤아릴 수 없는 손실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쿠바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하지만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다루는 것부터 새로운 땅에서 안정과 안전을 찾는 것까지 여전히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번호 5. 구식 인터넷, 낡은 인터넷 인프라는 쿠바에 주목할 만한 어두운 면 중 하나입니다. 쿠바 정부의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약 25%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연결을 위해 공공장소로 가야 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쿠바에서 인터넷 접속이 거의 없었고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쿠바에는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거의 500개의 공공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쿠바인들에게 가정 및 모바일 인터넷 접속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쿠바의 인터넷 요금은 시간당 2달러입니다. 평균 월급은 7달러에서 30달러 사이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휴대폰은 국영상점에서 200달러에 판매되며 이는 시민들의 소득에 비해 높은 가격입니다. 수년 동안 쿠바 사람들은 모바일 데이터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USB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공유해야 했습니다. PSOST 데이터에 따르면 총 인구 1100만 명 중 약 15만 명의 주민만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의 인터넷 간섭은 정부의 제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랜 역사에도 기인합니다. 금수 조치로 인해 애플 및 구글과 같은 기술 기업이 쿠바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플 스토어는 쿠바 사용자가 스카이프 및 왓츠앱과 같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여 사람들이 웹 버전을 통해 페이스북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쿠바인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연결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개발과 기술 접근을 제한합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정보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의 불공정성을 초래합니다. 쿠바의 인터넷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영상 아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번호 6. 경제 위기의 영향. 쿠바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압박으로 인해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식량과 연료의 최대 7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과 설탕 산업은 아바나의 두 가지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산업이 완전히 붕괴된 반면 설탕 산업은 심각한 작물 실패에 직면하여 정상 생산량의 66%에 불과합니다. 2024년은 생산량과 연료 부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잦은 정전이 발생하는 가운데 5년 연속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입니다. 식량과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쿠바는 특히 코로나 이후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경제의 중추였던 관광업은 더 이상 이 카리브해 섬에 큰 수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쿠바 농업부 장관은 2023년 돼지고기와 쌀 생산량이 80% 이상 감소한 반면 달걀 생산량은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는 면과 붕대 같은 기본 의료용품이 부족하여 2019년에 비해 수술 건수가 30% 감소했습니다. 나치과 치료의 거의 68%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쿠바에서 필수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연료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체 부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국내 화물 운송량이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35%의 수용 인원만 운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인해 국가가 거의 마비되어 농업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객들도 연료를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잦은 정전은 쿠바인들이 매일 겪는 심각한 문제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위기는 국가 인프라와 자급자족의 약점을 드러내며 쿠바를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번호 7. 열악한 서비스. 쿠바의 한 식당에 들어가면 밝은 태도나 빠른 서비스에 미소를 동반한 환영을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쿠바 직원들의 근무 시간 동안 미소의 개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관광객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열정적이고 세심한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놀랍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쿠바의 일부 관광지에는 잘 훈련된 직원들이 있으며 전문성과 친절함이 우선시되는 몇몇 장소에서는 훌륭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들은 종종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쿠바의 식당과 식당에서의 서비스는 종종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자원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저임금으로 인한 직원들의 동기부여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쿠바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도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쿠바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다면 이 동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것은 다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쿠바에서 관광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번호 8. 여전히 배급카드를 사용 중입니다. 쿠바 생활의 어두운 면 중 하나는 배급카드 제도로 이 제도는 여전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2년 3월 쿠바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 직면한 후 처음 도입된 배급카드는 현지인들에게 리브레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0페이지 분량의 책자는 매달 360만 가구 이상에게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쿠바는 국영상점에서 우유, 쌀, 빵과 같은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전히 구식 배급 카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배급 카드와 추가 결제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합니다. 각 가구는 1인당 기준에 따라 구매할 수 있지만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미국의 가혹한 경제 제재로 인해 배급 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며 2019년에는 시장, 슈퍼마켓 또는 쇼핑센터에서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바 시민 한 명당 슈퍼마켓에서 치킨 한 마리만 살 수 있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육류와 비누와 같은 필수품의 소비를 규제하고 있으며 계란, 콩, 쌀, 소시지와 같은 다른 제품들은 배급 카드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급 카드 제도는 쿠바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쿠바 생활의 숨겨진 측면들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밝은 면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어두운 구석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이 여정에 저희 채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흥미롭고 유용한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